최근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들은 공매도 타격이 될 거야.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 업종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공매도 생겼다고 떨어질까요? 아니죠. 여긴 공매도 이미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도 공매도가 있어도 사실은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다.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성장주 시장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2년 전에 배터리 짧게 갔어요? 1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압기 1년 갔어요?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방산 1년 갔어요? 계속 그러잖아요. 진짜 주도주는 안 그래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막 이 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변화의 중심 있는 게 뭐지? 이걸 잘 찾아서 저는 느긋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오십니다. 네, 오랜만에 잘 뵙네요. 저희 전 자주 나왔는데. 리포메스 라이브를 통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자주 뵀을 것 같고요. 4월달 공매도가 재개가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되면은 이게 우려 사항이긴 하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매도 못했던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데 증시에도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저는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들은 공매도 타격이 될 거야.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매도 있는 국가들 있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 그 업종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공매도 생겼다고 떨어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걱정하는 분들 중에서 실적이 있어서 많이 올라간 건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아니 실적도 없이 올라온 기업들은 공매도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글로벌 흐름이 같은데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로봇이 같이 올라간다. 그거 우리도 공매도 때려도 무시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공매도 하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흐름이 있는데 왜 우리만 빠져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답을 찾아보라. 분명히 우리가 오르고 있는 상당 부분의 업종이 미국과 유럽하고 연동이 돼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긴 공매도 이미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도 공매도가 있어도 사실은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타겟이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린 게 그 23년도 11월에 공매도 우리가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도 버튼 뽑아놓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제일 부진했다라는 거는 공매도 막아놔도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 이거는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얘기 안에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글로벌에서 펀드의 트렌드는 다 헤지펀드거든요. 근데 그 헤지펀드들은 공매도가 있어야 사실은 진입이 되는데 진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요. 그러면 공매도도 있지만 오히려 매수도 있거든요. 롱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 롱되는 쪽은 더 힘이 강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유동성이 더 커지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목별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커지겠죠. 지금도 그래왔지만 그게 조금 더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센데 연초에 지금 연초이로 전 세계에서 수익률 거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오는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지수가 코스닥이거든요. 와, 이거는 왜 이렇게 코스닥이 강세를 그동안에 보였고 앞으로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고요. 사실 이런 투자는 올바르진 않지만 그해 수익률이 제일 저조했던 국가나 지수를 투자해서 실패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펀드들도 그렇잖아요. 그 전에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펀드들 그 다음에 항상 꼴찌로 가 있는 경우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반적이었어요. 그만큼 과했던 거고 빠진 쪽도 과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나보면 코스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았지만 너무 심했던 거죠. 야 국장은 안 돼. 다 탈출해. 이러면서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가격에도 버렸다 보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거고 버리지 말아야 될 가격 버렸다. 되게 표현 되게 좋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일이냐면 수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와도 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도 보통 빈지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오르면 매물 맞고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탈출했기 때문에 올라도 매물 없고 올라도 매물 없고 올라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탄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보통
이전에 우리가 국장 탈출하기 이전이었다면 한 3% 정도 올라갈 게 요즘은 3% 정도 올라갈 정도 10%까지 올려요. 그 정도로 탄력이 좋은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도 되게 좋은 것도 맞는 거고 또 최근에 반도체 쪽 올라오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도 힘을 내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과 관련해서 좋아지는 사업들 중에 기자재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도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래도 지난해보다 조금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3월 말까지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상승세가 거의 독보적인데 연말까지 갔을 때도 조금 윗순위에서 그 오르내릴 수 3월 있을까요? 이후를 좀 보고 싶어요. 이후를 사실 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미국보다 우리가 조금 더 부진할 거란 의구심은 있는데 일단은 뭐 왜냐면 그게 저희들 생각이 다 완성이 되려면 결국 전자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뭐 저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전자는 지금 저 친구들이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언제 뭐 할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하나만 움직여도 지수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분명한 건 지수 여부를 떠나서 올해 내내 그래도 새로운 업종이나 이런 것별로 해서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간 업종들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까지도 너무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올라야 이 정도는 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예. 8만 전자까지 가도 뭐 8만? 뭐 그것까지는 네.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뭐 과매도가 벗어나는 영역 또는 아시겠지만 ETF나 외국계 증권사 중심으로 혹시 한국을 사는 흐름이 혹시 나오면 그건 전자는 또 자동 편입인 거잖아요. 그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그런 흐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기만큼 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부진한 업종들이 많이 올랐지? 그런 흐름이 꽤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거의 같아요. 국가 단위, 그 지수 맞습니다. 단위로 사서 예.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연속성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 모시면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업종 쪽이 조선, 방산 이쪽이잖아요. 예. 워낙에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은 뭐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밌는 양상으로 갔어요. 일단 회담 내용도 보면 젤렌스키 빠져, 유럽 빠져죠. 그게 협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네. 한국이 없었던 거 아시죠? 네네네. 6.25가 아마 휴전이 된 게 제가 알기로 1953년 7월 27일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북한과 중국과 미국 대표단만 들어갔고 한국 대표단이 누구였냐면 백선엽 장군. 저랑 이름이 비슷한 분이셨거든요. 그건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빼놓고 했다고요.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전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가 역할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하고 혹시 휴전이 됐었을 때 내가 제일 얻고 싶어하는 건 러시아 휴전 이후에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못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안전판 중에 하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평화 유지군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미국 없이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미국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토 가입하려고 해서 한 건데 그건 절대로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근데 평화 유지군은 공짜로 해주나요? 돈 내야죠. 지네 나라인데 왜 우리가 피를 흘려요? 그렇죠? 그건 내 나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보더라도 와 이거 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협의하면 러시아가 되게 유리해진 걸 확실하잖아요. 러시아가 원했던 거 내가 여지까지 뺏은 거 다 내 거로 인정하기 그죠? 그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하기 이런 요구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 볼게요.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유리해진 거예요. 저 심지어는 이겼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와 이거 러시아가 또 침공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나라 침공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뭔가 러시아가 침공했었을 때 이기든 지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평화유지군도 만들고 러시아가 다시 침공 못하도록 하겠다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는 방위비 증당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정말 무기가 없으면 큰일 날 거야. 러시아가 또 할 수도 있겠는데 두려움이 커요. 실제
오늘 아침에 덴마크 총리 한번 여러분들 연설 한번 봐보세요. 아. 예전에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해져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죠. 네. 그럼 이게 새로운 방위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 영토 침범한 거 인정해주는 꼴이 그럼요. 되니까. 인정해줘. 왜냐면 트럼프는 계산하니까,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지, 뭐, 그죠? 우크라이나 싫으면 너 빠지든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너 720조인가 뭐 해가지고 너 그 히토류 광물 줄래 이런 건데 못 줘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못 줄 수 없을 거요. 왜냐면 그 히토류 광물 있는 지역이 네.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차지한 지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거기 광물 채광권 가져가면 미국 거기서 채굴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방어병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렇죠. 이게 다 뺏어가냐? 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그럼 바꿔야겠어. 그럼 싫어 그럼 네가 해. 네가 지키든가. 분명한 건 미국 빠지는 즉시 제가 볼 때 미국이 만약 빠진다. 네. 그럼 유럽이요? 쉽지 않아요. 군대도 별로 없거든요. 네, 네. 지네도 군대가 없어요. 네. 근데 누굴 도와줘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땐 러시아 밀고 들어오기 너무 좋을 거요. 네. 그렇죠?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약소국의 서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갖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트럼프의 이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 자체가 오히려 유럽의 방위비 증액 또는 방위력 증강에 대해서 보다 더 절실함을 절실함. 느끼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고공행진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내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아니 있을까요? 올해 내내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뭐 더 많이 오르면 들이 네. 꺾일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중요한 건 지금 몇 년째 오르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전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위 산업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산업 관련을 전망하는 분들은 국제 정세에 밝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 무기가 좋다 나쁘다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꺾었던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꺾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 유럽이 방위비 증액된다는 얘기 트럼프 들어와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의미가 그런 데 있었던 건데 증액하면 돈 써야 되고 무기 사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 경기 어렵다면서. 네. 그런데 지금 독일 국가 주가가 사상 최고가죠. 최고가죠. 그게 라인메탈 때문인 거 아시죠? 네, 네. 라인메탈이 유럽에서 전차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여기도 방산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요. 그거 뻔히 보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연합방송 제 지난해 초 보세요. 저 분명히 유럽 방산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보여지는 그림이잖아요. 요거는 국제 정세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변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도 잠깐 주셨던 것 같은데 관세 직격단을 맞는 게 바로 자동차 쪽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안 하면 좋을까요? 되죠. 굳이 포트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인간적인 선이라고는 20만 원대 지금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 뭐 여전히 그냥 반등 잠깐 나오더라도 다시 자, 이전의 추세로 복귀는 이렇게 한번 어렵다. 보시죠. 첫 번째, 네, 관세가 없었어도 주도주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뭐 굳이. 아, 근데 관세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뭘 굳이. 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 쳐다도 안 봐요. 그죠? 뭐 올라가면 뭐 내 거 아닌 거고. 다른 데서 이제 근데 벌면 뭐 되니까. 굳이 뭐 관세를 때리겠다는 업종에 굳이 여러분들 그 노이즈 있는 데에서 자 제가 좋다라고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노이즈가 많은데 굳이 거기서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그동안에 엄청 주도주였는데 혹시 그렇다라면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기에도 있지만 네. 원래도 주도주도 아니었어요. 그죠? 뭐 근데 작년 초는 네. 뭐 주주하는 거 관련해서 잠깐 주도 예. 됐었는데 잠깐. 네. 근데 뭘 그 굳이. 이후로는 예, 아니었으니까. 뭘 굳이. 그럼 대신에 나중에 오히려 차가 올라갈 때는 관세보다도 미국에서 차가 많이 팔리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세금 금리와 관련이 있어요. 아. 자동차 할부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그거에 따른 수요 진작 요걸 한번 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사님 생각에 굳이 자동차주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래도 이거는 좀 담아보면 좋겠다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유가가 많이 하락한다는 거 가정하고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를 길게 보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죠. 여러 업종들이 있겠죠. 예. 유가 하락되면 좋은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아마 채찌피한테 물어보면 수십 가지를 알려줄 거죠. 네. 네. 왜냐면 그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네.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예.
그런데 일단은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예.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내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섹터를 네, 찾아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예. 의견이시고요. 저희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증시 흐름이 너무 좋아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짜가야 되는지 투자 조언 한 말씀 듣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이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성장주 시장이잖아요. 네. AI도 성장이고 그런데 가치 투자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네. 뭐 제가 감히 검잡을 수 네. 있는데 그분은 가치 투자자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지난해에도 주식 다 팔았다고 그때부터 끝이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올라오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원칙을 지키신 거 잘하신 거고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가치 투자로서는 여기까지 된 거야. 네. 근데 성장주는 내 분야가 아니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나는 역시 스타일이 보니까 뭐 가치 투자자다 그러면 네. 성장주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중에서 가치가 있을 기업들이 있을 거란 네. 얘기죠.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고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성장이 얼마나 갈까 그 깊이를 재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투자자분들이 야 요즘은 시계를 짧게 가져가야 돼. 지금 짧게 네. 하시라고 네. 하시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2년 전에 네. 배터리 짧게 갔어요? 1년 내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압기 1년 갔어요? 지금까지도 오르잖아요. 네. 방산 1년 갔어요? 2년 계속 이상인데. 오르잖아요. 진짜 주도주는 안 그래요. 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꾸 막 이 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변화의 중심 있는 게 뭐지? 요걸 잘 찾아서 저는 느긋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인사이트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